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경기도와 충청 지역을 찾았습니다. 화성 동탄역 유세에선 GTX를 자신이 뚫었고 동탄 신도시도 자신이 개발했다며 교통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강조했습니다. 홍익표 기자입니다. 이틀 연속 수도권 지하철역에서 출근길 인사를 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궂은 날씨 발걸음을 재촉하는 시민들에게 손가락 2개를 치켜들며 기호 2번에 투표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경기도 남부 지역에선 신도시와 산업단지 개발, 특히 광역급행철도 GTX 등을 자신의 도지사 시절 성과로 내세우면서 GTX 노선 확대와 수도권 순환고속도로 6개 확충 등 교통 공약을 내놨습니다. 제가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삼성전자를 유치하는데 6년이 걸렸어요. GTX 처음 발표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그 말이 안 된다. 또 자신처럼 경기도지사를 지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사건을 겨냥한 비판 역시 멈추지 않았습니다. 김문수도 광교 신도시 개발하고 한 번 또 수사받거나 부정부패 돈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충청도를 찾은 김문수 후보는 행정수도 이전과 첨단 산업단지 구축 등 지방 균형 발전 공약을 내놓으며 표심 얻기에 나섰습니다. 국회뿐 아니라 대통령 집무실도 모두 세종시로 이전하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김 후보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45주년을 앞두고 험지인 광주를 향하는데 하루 앞서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18일 당일 기념식에는 일정 등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나란히 충청을 찾아 국회 세종 이전과 충청권 광역철도 추진 등 지역 공약을 내세우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행정수도의 실질적인 완성을 위해서 행정수도의 명품 집무실과 국회의사당을 통합해서 건설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후보는 또 이제 전통적 보수층이 김문수 후보로 이재명 후보를 견제할 수 없다는 합리적 판단을 할 때라며 적극적으로 존재감을 부각했습니다. MBC 뉴스 송희표입니다.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자, 대선을 앞둔 정치권 소식, 오늘은 정치팀 정상빈 기자가 나왔습니다. 정 기자, 첫 번째 소식 뭐부터 볼까요? 자, 양말에 구멍이 나도록이라고 되어 있는데 독특한 안경을 썼는데 저는 누군지 알아볼 수가 있겠는데 어떤 소식입니까? 네, 지금 안경을 쓰고 있는 이 남성 바로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입니다. 좀 독특한 선글라스를 쓰고 있어서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누군지 바로 못 알아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좀 이렇게 유세 현장의 재미있는 모습들을 모아서 담아봤는데 함께 시청을 하시고 마저 얘기를 나눠보시죠. 네. 와, 너무 잘 어울려. 그거 끼고 다녀. 아니, 보이질 않는데 왜 끼고 다녀. 아니, 어떻게 구멍 나셨다. 야, 진짜 얼마나 이렇게 열심히 다녔으면. 열심히 한 게 아니라 게을러서 그래요. 진짜 야, 안 됐어. 구멍 나. 자, 트랙터를 직접 한번 타보겠습니다. 밭 다 갈고 가실 것 같은데. 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시민들에게 다가가기도 하고 또 호감도를 높이려는 시도들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선거 때만 이렇게 반짝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에게 계속 좀 다가오는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새는 선거 때만 반짝하는 정치인들도 있지만 평소에 계속 열심히 하는 의원들도 있으니까 이제 유권자들이 예전보다 훨씬 많이 알잖아요.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뭘까요? 김문수 후보 애칭, 이게 누가 부르는 건가요? 무슨 말인가요? 네, 김문수 후보 아내 설난영 씨가 남편을 부르는 애칭이라고 했습니다. 네. 무슨 뜻인지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네. 기호 2번 김문수 잘 부탁합니다. 연습하신 거예요? 저는 그냥 김문수는 속도전에서 약간 떨어지지만 저는 약간 빠르답니다. 제가 이제 가끔 복태야 그러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그 복을 안고 태어난 사람 아닌가. 그래서 설 씨는 노동운동을 하면서 남편을 만나는 과정, 김 후보의 청혼, 가정사까지 언급하면서 김문수 후보의 인간적인 면모를 부각했습니다.
한편 오늘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는요, 호남 지역에 머물면서 종교계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며칠 전 설란영 또 김혜경 씨가 한 종교 행사에 나란히 참석해서 눈길을 끌기도 했죠. 네. 공식 선거운동 기간 동안 예비 퍼스트 레이디들의 활동도 또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문수형은 안타깝지만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안타깝지만 사람은 안타깝지만 뭐는 안 된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뭔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 이 말을 누가 했는지부터 말씀을 드려보면요. 네. 미국 하와이로 떠난 남성, 연일 정치권에 관심을 받고 있는 바로 홍준표 전 대구시장입니다. 그렇군요. 국민의힘이 이른바 하와이 설득조를 보내겠다 이렇게 밝히니까 홍 전 시장은 오지 말라고 했다. 문수영은 안타깝지만 그 당은 이미 탈당했다. 이렇게 선을 그은 겁니다. 그래도요, 이 당에서 행복했던 건 DJ, 노무현 시절 저격수 노릇을 할 때라고도 했는데요. 그러면서도 들일하고 돌아오면 늘 빈둥거리던 놈들이 안방을 차지했다. 혼자 소거리한 세월이 20년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형이라는 표현으로 김문수 후보에 대한 애정은 보였지만 국민의힘에 대한 싸늘한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낸 건데요. 홍준표 전 시장이 오지 말라고는 했지만 국민의힘은 하와이로 특사를 보내겠다는 계획입니다. 문수영의 마음이 과연 홍 전 시장에게 잘 전달될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정치팀 정상빈 기자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공군이 개발 완료를 앞둔 차세대 전투기 KF-21은 가격 대비 우수한 성능으로 세계 방산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탑재할 한국형 AI 파일럿 개발과 관련해 개발 사업을 수행 중인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 내부가 시끄러운데요. 최근 카이가 해외 업체와 맺은 계약이 발목을 잡아서 훗날 KF-21을 팔거나 수출할 때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먼저 이덕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아랍에미리트 공군 방공사령관이 한국을 찾아 KF-21 CJ기에 올라탑니다. 대당 1,000억 원 정도로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한 KF-21에 해외 시장은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KF-21엔 향후 자율비행과 전투까지 가능한 한국형 AI 파일럿도 탑재될 예정입니다. 전장 상황을 인식을 하고 스스로 판단해서 임무를 할 수 있는 자율 전투,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가장 중요한. 그런데 최근 KF-21의 수출이 막힐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내부에서 쏟아졌습니다. 카이가 미국 쉴드사의 AI 개발용 소프트웨어를 1년 쓰는데 43억 원의 달러 현금을 주고 사온 뒤 사내에서 나온 반응입니다. 우선 로열티, 즉 저작권료. 미국 쉴드 AI는 보통 10%의 로열티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한 대에 1,000억 원짜리 비행기에 쉴드의 소프트웨어로 개발한 AI 파일럿을 탑재하면 대당 100억 원을 로열티로 줘야 한다는 지적이 실무팀에서 제기됐습니다. 10%를 로열티로 떼면 팔수록 손해라는 겁니다. KF-21은 2032년까지 120대, 지금 가격으로도 12조 원어치를 공군에 납품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적 재산권 문제. 만약 미국 쉴드사가 향후 카이가 쉴드의 소프트웨어로 개발한 AI 응용 프로그램이 지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면 소송을 피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AI 프로그램의 특성상 쉴드의 소프트웨어와 연관성이 없음을 입증하기는 극히 어렵다고 법무팀은 지적했습니다. 사막 비행처럼 환경이 특수하거나 비행기간 전투를 할 때 시나리오가 뻔하잖아요. 맵이나 장르가 비슷할 수밖에 없는데 안 썼다고 증명하는 게 어렵습니다. 법적 분쟁에 휘말리면 수출은 어렵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실무부서인 구매팀, 감사팀, 법무팀 모두 서둘러선 안 된다고 반대했습니다. 카이는 이미 독자적인 AI 파일럿 개발도 진척시킨 상태니 불필요한 법적 부담만 지게 됐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쉴드를 끼워 넣어서 할 이유가 없어요. 카이에서도 자체적으로 AI 파일럿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카이는 검토 시작 2달 반 만인 지난 3월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카이 측은 로열티는 AI 파일럿이 실제 개발돼 KF-21에 장착될 때 다시 협의할 문제라며 지금 10%로 정해진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에 계약한 소프트웨어는 1년만 일단 써보는 것일 뿐이라며 여기에 드는 43억 원은 업계에서 별로 큰 돈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